안녕하세요. 관찰의 신 안드레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시 리버모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세 번째 파산에서 그 파산하고 이제 무일푼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재기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요. 세 번의 파산을 통해서 이제 무일푼이 다시 백만장자에서 무일푼이 된 제시 리버모어한테 어떤 그 신세를 지게 돼요. 어떤 이제 자산가가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의 기회로 한 1000주 정도를 살 수 있는 어떤 주식이든 1000주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데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확률이 정말 높아야 되잖아요. 한 번에 성공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래왔던 방법 중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 뭐냐면 어떤 주식이 이렇게 추렁추렁하면서 오를 때 어떤 대표적인 가격, 예를 들어 100달러다 하면은 100달러를 넣으면 이전에는 출렁출렁하면서 올랐던 흐름이 100달러를 넣으면 거의 대부분 120, 30을 찍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를 넘을 때쯤에 산다.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그때까지 해왔던 투자들 중에 가장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어떤 그 당시로는 철강주가 엄청난 성장주였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오주처럼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성장주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 철강이 오를 거라 강세장에서 오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주간을 참아요. 6주간을 이 주식이 슬금슬금 오르는 거를 지켜보면서 6주간을 참거든요. 6주간을 참다가 100달러 근방에 99달러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99달러에 500주를 사고 99달러 500주 사고 이게 100달러 돌파하자마자 속도 빨라지면서 100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115달러를 찍어요. 이때 500주를 더 산 거예요. 이때 500주를 사고 이때 500주를 더 사요. 네, 그 다음날 가격이 145까지 가거든요. 평균 단가가 한 108 정도 되겠죠. 108에 산 주식이 145까지 간 거니까 대략 한 40% 나오나요? 대략 40%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렸던 그 1000주만큼의 그 돈을 제하고 40%의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이 종잣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6주를 참았다. 6주 동안을 이 주식이 오를 걸 뻔히 알면서 확실한 확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 중간에 하고 싶었겠어요. 그 정도 식견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분명히 이 주식이 강세장에 맞아가지고 상승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6주 동안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99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근방까지 가기를 기다린 거죠. 6주 동안에. 그리고 6주 동안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사실 이런 고민이 안 되겠어요? 100달러 근방에 갔다.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당연히 들잖아요. 그 6주를 참고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달러에 반을 사고, 반을 샀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지론이에요. 피라미딩이라고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거든요.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딩이라고 분할 매수를 해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물타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물타기가 아니라 오르는 게 확인이 되면 사는 거예요. 오르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사요. 그래서 이 상향으로 피라미딩을 하면서 일단 그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죠. 만약에 500주를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확률이 높다고 해도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0달러 근방에서 샀는데 이게 주식이 생각과 다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텨야 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실패를 마지막 찬스라고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틀렸을 경우에. 근데 그 나왔을 때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눠 사는 거죠. 만약에 1000주를 샀다라면 떨어졌을 때 그 1000주만큼 손해가 나겠지만 500주를 사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오르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이때 오르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투자 과정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좀 반한다. 근데 그 리버모어의 그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라 라는 거예요. 손실을 가지고 손실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1000만 원으로. 본전까지 갈 거야. 라는 희망을 우리는 품으면서 참죠. 이게 뻔히 내려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추세와 다르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가겠지 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절대 품으면 안 된다. 그 본성과 다르게 가야 된다. 역행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르고 있어요. 내가 정말 6주를 정말 어렵게 참고 100달러에 샀는데, 115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115달러면 꽤 크니까, 15%나 되니까,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두면은 145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피고 있는 꽃을 피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이 본성에 반해야 된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포의 본성이거든요. 115까지 갔을 때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그 심리는 뭐냐면 공포예요. 뺏기지 않을까. 내가 115까지 이렇게 벌었는데, 이거 뺏기지 않을까. 내일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본성. 공포죠. 이 공포를 이겨야 된다. 이 본성에 반해야 된다. 이럴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이익이 더 커질 거라는 희망. 아까 얘기했던 손실이 더 없어질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말고 이익이 커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손실이 어, 아니죠. 이익이 없어질 거라는 공포를 갖지 말고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공포를 가져라.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하는 투자자로서의 갖춰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본성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파산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 본성,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이 사람은 극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전설로 남아있는 투자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우리도 이런 거 참고하면서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